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 중에서 스킬 얘기가 가장 많았어요. 오늘은 이제 클래스를 한 4종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조작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 클래스고 이제 어제 갑자기 이 방송을 하게 돼서 급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요? 게임을 하셨을 때 처음에 보통 이제 옵션 창 키고 뭔 조작하는지 안 보시잖아요. 저희가 조작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좀 설명드려서 게임 하시기 전에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게임을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제공되는 모드가 아이온 2 모드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점이 있죠. 이걸 저희는 에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임으로 이렇게 타겟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면 이 타겟이 선택됐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킬을 쓰면 이 상태로 이제 타겟한테 데미지가 들어가고 공격이 들어가게 되고요. 잠깐만, 이거를 공격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검성의 스타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조작법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모드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타겟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고 전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탭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이렇게 타겟이 고정이 돼요. 되죠. 저희가 메인 타겟이라고 하는데 다른 타겟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스킬을 쓰면은 이 타겟한테 스킬이 나갑니다. 게임 하다 보니까 도망다니면서 카이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속 카메라를 돌려서 대상을 정면에 놔야 되고,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공격 시 메인 타겟 설정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키면 타겟을 선택한 다음에 공격을 하면요, 메인 타겟으로 자동으로 올려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뒤를 달려보고 가다가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해상 타겟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전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온2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콘솔 게임의 느낌을 이제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그 옵션을 끄시면 되고요. MMORPG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 옵션을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온1 모드가 있죠. 아이온 2 모드랑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마우스 커서가 나타납니다. 마우스 커서가 나타나고요. 대상들을 피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하고요. 이동하시면서 다 둘러보실 수 있고, 카메라랑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선택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락원처럼 메인 타겟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공격 버튼을 누르면 타겟한테 추적이 됩니다. 네, 따라가서 예. 계속 이 평타를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드는 진짜 그 아이온 1 하셨던 분들은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그 모드고요. 아이온을 기존에 플레이 해보셨다던가 아니면 이 유사 장르의 게임을 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네. 조작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이제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요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전방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뭐 자석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타겟을 놓은 다음에 공격을 해놓고 자석들로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니면서 무빙을 해서 계속 적을 추적하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커서 클릭했을 때 이동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네. 이렇게 바닥 찍으면 다 이동. WASD 이동 말고 이렇게 바닥을 클릭해서도 이동 가능합니다. 와우 같은 게임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옵션에서 요 추적 여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끄시면 타겟을 잡더라도 제자리에서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는 맛을 느낄 수 있게 좀 더 다르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 모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가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드가 아이온 2 모드로 플레이를 처음 접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모드가 좀 싫고 나는 이전에 플레이하셨던 MMO의 그런 조작법을 가지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키보드에서 슬래시 버튼 있잖아요. 물음표. 네. 그 슬래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아이온 1 모드로 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게임을 실행하시면 이런 데 다 이제 좀 기본적인 조작법들을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탭으로 타겟 변경되나요 하셨는데, 예. 타겟팅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타겟팅도 사실은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대상 탐색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선호 방향이 있어요. 캐릭터 정면, 이제 카메라 정면, 없음. 이렇게 되고 가까운 거리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 순서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지원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전투와 관련된 키는 다 매핑은 시켜놨습니다.
공식 지원은 아니지만 베타 서비스 같은 지원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타 서비스고요. 저희가 제대로 좀 해서 네. 모든 게 다 될 때는 따로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징표 대상 선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이온 1처럼 마우스 커서 없게 해주세요. 예, 그거는 저희가 추후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성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성, 수호성, 마도성, 치유성 이렇게 4개의 스킬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 게임은 그 좌클릭으로 MP를 채우고 우클릭으로 이제 MP를 소모하면서 때리는 쿨이 없는 스킬들인 것들은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검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운더에 가까워요. 원거리 스킬도 있고 칼날날리 같은, 그리고 이제 근거리 단일 타겟 스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광역 스킬도 있고요. 조건기들도 있고, 많이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는 딜탱의 개념이라고 봐주실 것 같아요. 뭐 도약찍기로 돌진할 수 있고요. 타겟한테. 그리고 유린의 검으로 확정 CC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 파동으로 연속으로 광역기를 때릴 수 있고요. 하다 보면 특성을 잘 찍으면은 생명력도 흡수할 수 있고 적도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멸의 맹탈하고 차징 스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스킬, 이제 뭐 흡혈할 수 있는 흡혈 스킬, 그리고 분노의 파동이라는 이제 광역으로 넘어뜨리는 스킬이 있고요. 경로 폭발 같은. 제가 검성 같은 경우는 다 딜 스킬 위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때리고 조건도 찍고, 또 특성을 많이 찍으면은 뭐 내려찍기도 연속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한 번 넘어뜨린 다음에 몇 번 찍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다시 재현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뭐 차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광역기, 그리고 흡혈기, 그리고 네, 이렇게 뭐 스킬들이 다양하게 나가게 됩니다. 원작 같은 경우는 좀 검성이 이것저것 많은 걸 했잖아요. 저희 검성도 좀 탱커라던가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죠. 일단은 피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탱은 가능하지만 이제 수호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딜과 어느 정도의 탱이 가능할 것이고, 저희는 그 1클래스 1무기로 저희는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점프샷 되냐 하는데 저희는 점프샷은 이제 기능은 만들어놨는데 저희 액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점프샷은 이제 저희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클래스로 넘어갈게요. 클래스는 이제 수호성입니다. 예, 수호성은 판금을 입어야 되지만 저희는 외형과 그 성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입혔고요. 수호 같은 경우에는 그 맹렬한 일격으로 평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때리는 거고요. 요게 광역 스킬, 우클릭 스킬입니다. 요 모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좀 다른 거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포획 스킬이죠. 포획이 있고요. 방패 강타, 끌고 와서 스턴을 건다. 그리고 적들을 모아놓아서 광역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HP를 회복하고 좀 내성을 좀 얻게 단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아놓은 적한테 차징으로 광역 스킬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의 징벌이라는 이제 CC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우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우 보호. 이거를 사용하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대상들한테 데미지를 자기가 대신 받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갑옷. 이중갑옷 다들 잘 아시죠? 네. 이제 그 데미지를 막아주는, 되게 내성이 높아져가지고 단단해지는 거고요. 보호의 방패라고 막는 스킬이에요. 타이밍 맞춰서 막아야 되는 건 아닌데 켜놓으면은 이제 많은 스킬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을 써가면서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획으로 당기고요. 백으로 당겼고요. 때리고 스턴을 걸고 치고 조건기 걸고 차징 광역기.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컨트롤하고 막 스킬하고 설명하느라고 무빙이 없는데 나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후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써야 되는 스킬이니까 이제 모션이 좀 간결하고요. 돌진하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회피한 다음에 연속기로 가까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스킬들이 같이 있어서 조금 더 좀 동적인 전투가 가능해요. 딜이 좀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검성을 보여드리고 또 수호를 보여드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중 방패랑 저것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어떤 걸 막기랑 막기요. 예. 보호의 방패랑 딱 막으면 방패를 들고 배를 이렇게 들고 이동할 수 뿅뿅뿅 있고요. 이동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들고 있는 동안에는 다 이제 다 막아집니다. 이중갑옷. 한번 이렇게 방패가 주변에 나와서 누가 봐도 이제 이중갑옷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누가 봐도 두 개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했던 늘무 예, 무기에 대해서 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일단은 지금 요
평타 스킬들과 우클릭 스킬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공격이 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잠 보시고. 크로메데의 검입니다. 이제 여기 늘어남이라고 있어요. 네. 늘어남이 있고요. 일단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동급 무기에 비해서는 옵션이 하나 적어요. 이게 자체가 옵션이라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늘무를 착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칼질과 어떻게 다른지. 네, 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채찍 같은 느낌. 예. 늘어나는 느낌들이 좀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아, 네, 이렇게 멀리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일방적인 딜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예, 원거리에서 때리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무의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늘무가 5m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이제 2m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늘무는 수호만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늘무는 전부 다 있습니다. 전 직업 다 있고요. 근접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원거리들은 사정거리만 늘어나요. 예, 궁성도 늘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거지 늘어난다는 표현은 표현은 없죠. 좀 네. 없을 것 같아요. 탈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너무. 그럴까요? 요것도 것. 다른 탈 것이니까. 세일즈로 네. 예, 하얀 옷에 맞춰서 화이트 것으로. 드래곤. 예전에 한번 블랙 드래곤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화이트 드래곤은 오늘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클래스는 대지의 응보가 있는 치유입니다. 예, 치유입니다. 치유 같은 경우에는 힐 스킬이 좀 많습니다. 대지의 응보 그리고 심판의 번개로 이렇게 좌우 클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화의 낙인이라는 도트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기운이라고 기운을 소환하는 게 있고요. 쾌후의 강이라고 이제 힐 스킬이 있습니다. 광역 힐 스킬이고요. 차징 스킬입니다. 그리고 병력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제 권능 폭발이라는 딜 스킬, 이제 파멸의 목소리죠. 원래 DP기에 있던 파멸의 목소리 스킬이고요. 면죄, 이제 약한 마법, 이제 디버프 걸린 것들을 다 지우고 생명력 회복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치유의 기운이라는 또 이제 소환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치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는 다르게 여기 조건기도 있지만 여기 그냥 나가는 스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생의 빛 스킬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타겟을 해서 이것이 평타입니다. 하다가 가끔씩 3타가 확률적으로 터지기도 하고요. 네, 방금처럼요. 그리고 이게 우클릭 스킬입니다. 소환을 하면은 이렇게 신성한 기운이 같이 나와서 적을 때리고요. 때릴 때마다 HP가 답니다. 광역 킬은 이렇게 차징을 해서 쓰고요. 병력이라는 광역기입니다. 확실히 엄청 약하네라고 하시네요. 딜이 없는데. 네, 아닙니다. 이게 저희 다 딜 할 수 있습니다. 예. 솔로잉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뭐 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나가고요. 치유의 기운은 소환해 놓으면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범위가 그려지고 범위가 그려져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파멸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잡고 쓰면 예, 이런 식으로 파멸의 목소리 하면 도트가 계속 이제 들어가는 게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 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아마 딜이 좀 약합니다. 근데 앞에 설명드렸던 애들이랑 거의 비슷한 데미지라서 얘가 그냥 치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셉 자체가 딜이 좋으면 안 되죠. 아, 정화 없냐고 하시는데 정화는 다른 스킬의 특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도성입니다. 네. 마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꽃 화살이 있고요. 이게 이제 MP 모으는 거고 그 얼음 사슬. 그래서 마도의 특징은 그 단일 딜기인 화염 계열과 광역과 아니면은 유틸기가 붙어 있는 얼음 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물 나눠. 계열 쪽에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요. 이제 불꽃 작살이라는 스킬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단일기예요. 코칸의 바람은 광역기고 대상 주변에 회오리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겨울의 속박이라는 자신 중심 광역기가 있고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지옥의 화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폭발. 먼저 지연 폭발 걸고서 나머지 딜들 쭉 넣었다가 한 번에 빵 터졌잖아요. 원작에서. 네. 네, 그리고 빙하 강타, 광역 딜기가 있고요. 영혼 동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봉인 상태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번에 침묵과 봉쇄를 봉인이라는 효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미엘의 공간이라는 이제 저희만의 스킬인데 이거는 이제 광역 CC기입니다. 공중 속박 있나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8번 루미엘의 속박이 이렇게 적을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킬들이 이제 저희가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컨트롤 좋으신 분들은 뭐 별다른 거 없이 잘 하실 것 같아요. 회오리 스킬이고 죽는다, 죽는다.
죽으면 안 돼. 좋은 놀림 받아요. 이게 지옥 화염입니다. 따다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빙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들을 이렇게. 얼음. 얼음 만들고요. 유리 물몸인데 딜이 마도가 좀 좋은데 남궁님이 컨트롤을 제가 못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HP가 많이 달면은 이제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얘가 앉아서 또 휴식을 하면 HP랑 MP가 또 빨리 찹니다. 예, 이렇게 앉아서 쉬면은 MP가 HP가 빨리 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나 소모도 심하냐고 하는데요. 이제 만화 소모 심한 스킬들이 있고 아닌 스킬들이 있는데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단축키 바꿀 수 있어요, 다. 저희가 액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논타겟이다 보니까 전투 중에 이속이 빠르면은 하나도 안 맞고 다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전투 중에는 약간 이제 이속을 떨어뜨리게 해놨고요. 매즈요. 6번에 하면은 이렇게 매즈 걸 수 있는 매즈가 나무 스킬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너무 설명이 예, 길어져. 저희가 이후에 또 막 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회피할 때 퍼펙트 회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제대로 회피를 하면 해피를 맞지 말고 해피를 죄송합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를 하면은 하면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 구 같은 게 생기죠. 예, 아무튼 이렇게 회피하면 구가 생기고요. 그게 제대로 피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과거에 4번을 방송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안 보여드렸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고요. 네. 이걸 아까 안 보여드렸군요. 날개랑 예, 보여드렸네.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날개들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BM용 날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급 날개, 중급 날개 이렇게 있고, 보면 보유 효과가 있습니다. 날개들마다 다. 그래서 장착 효과랑 보유 효과 2개가 있죠. 여기 있는 날개들 중에 장착하면 이걸 받는 것이고요. 보유 효과는 이것들이 적용되는 거고, 나는 보유 효과는 받으면서 외형은 이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외형 장착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효과를 받으면서 외형 장착중이 따로 나오고요. 이렇게 이 날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날개가 펼쳐지고 펼쳐지는 거죠.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기 있었던 리스트에 있던 날개들은 다 인게임에서 컨텐츠를 즐기시면서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날개 뽑기 아니고요. 그냥 판매합니다. 이 대바의 중급 날개 요거는 장착 효과랑 보유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메이드의 리본 날개를 보시면은 장착 효과랑 보유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완제로 그냥 사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외형만 저희가 합니다. 이건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고 약속을 드린다고 했던 게 외형으로 이렇게 파는 거에다 저희가 효과나 뭐 옵션 같은 걸 넣지 않겠다. 그 약속을 저희가 이제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개도 좀 예쁜 것들 다 보여주시죠. 날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작은 날개들도 있고 나비 날개도 있고요. 이런 박쥐 날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금속 재질의 날개도 있고요. 정령 날개. 효과 없으면 누가 사냐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좀 약속을 드렸어요. 좀 이쁜 거를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야 되는 건 저희의 몫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쁘지 않으면은 안 사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만들려고. 이런 같은 거 이제 크로메데를 많이 잡다 보면 나옵니다. 이쁘면 사지, 이뻐야 사지. 맞습니다. 저희가 이쁘게 열심히 만들게요. 이렇게 각종 콘텐츠에서 나오는 날개들 포인트 모아서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저희가 판매용으로 지금 준비 중인 상품들이라서 장착 효과랑 보유 효과가 없습니다. 새벽양 날개도 이쁘죠? 여기서 외형 장착 요걸 체크하시면 이 외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날개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던 게 이제 데바니온이라는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노드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흰색들은 일반적인 스탯들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가 이렇게 지금 현재 136개가 쌓여 있는데 레벨업 할 때마다 이 포인트가 쌓이고요. 인게임에서 컨텐츠를 이제 하실 때마다 클리어 하실 때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역 퀘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포인트 좀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저 회색 영역은 일반 스탯 위주에 되어 있고 그리고 녹색은 패시브 스킬의 레벨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스킬 레벨을 올려줍니다. 액티브 스킬 레벨을 올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가면 도약짓기 스킬 레벨이 올라갔다. 이렇게 가면 공격 준비 스킬이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 끝단에는 특수한 스킬들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의 가운데를 눌러보시면 이 페이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페이지의 특징은 전투 속도 증가와 재사용 시간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노드를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트리를 타고 내가 어떤 스킬 위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예. 그쪽 트리를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내작한, 지켈, 바이젤, 티디니엘이 있는데 각각 컨셉이 좀 다 달라요. 초기화요? 초기화는 이거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환불 가격이 키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 이제 페이지마다 특징이 있고요. 지켈은 피해 증폭이랑 피해 피해 내성. 내성. 이게 양쪽 끝에 있는 저 붉은색이 피해 증폭, 피해 내성의 양 귀퉁이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젤은 치명타 피해 증폭, 치명타 피해 내성입니다. 후반부에는 좀 치명타가 좀 중요시하게 될 거라서 앞에 걸로 뭐 취소하고 여기로 넘어오신다던가 예.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레벨업하고 컨텐츠에 물려 있는 거고요. 이거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트리니엘은 다다니트. 오, 저희 다다니트가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아이온 1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때리면은 평타를 때렸을 때 두두둑 하고 맞는 게 있어요. 여러 대 맞는 건데 그럼 숫자가 여러 개가 뜨고요. 저희도 그 기능이 있고 다만 1타부터 4타까지 이렇게 랜덤하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높아지면은 이제 한 타가 늘어날 때마다 데미지가 조금씩 더 들어가고요. 두두두둑 이렇게 뜨는 거고 저희는 스킬도 다다니트가 적용이 됩니다. 대반이온 요 프리셋 있냐라고 좀 질문들이 있는데 런칭 시점에는 프리셋이 없고요. 프리셋을 하실 만큼 자주 바꿀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리엘, 아스펠 컬러가 다른 게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 아리엘은 PVE 쪽 전용,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보면 이제 공통 노드고요. 이쪽은 PVE, 이쪽은 PVP입니다. 그래서 PVP 피해 증폭, 피해 내성 이런 데 보시면 상태 이상 저항, PVP 공격력 이렇게 있고요. 명중 회피. 그래서 이제 이쪽은 PVP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비스 포인트를 모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PVP 싫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던 영역인데 연장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PVE이기 때문에 보스 피해 증폭이라든가 PVE 피해 증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PVE 명중, PVP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컨텐츠를 하다 보면 이제 모이고요. 포인트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원하는 스킬 혹은 원하는 이제 스탯 쪽으로 잘 고민해서 각자 스타일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온 하면 타이틀. 예, 타이틀이죠. 타이틀도 조금 변형됐죠. 이것이 이제 타이틀 화면이고요. 345개가 345 개예요. 있고 상단에 탭을 보면은 일대기, 성장, 도전, 탐험, 뭐 자원. 다양한 이제 인게임 컨텐츠를 하시거나 이제 특수한 업적들을 달성하시면 이 타이틀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타이틀이 하실 때 이제 장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는 게 보유 효과입니다. 이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유 효과고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장착했을 때 효과입니다. 우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측에 우측을요? 장착 효과 하나씩 채워지게 돼요. 누르면 어디에 장착할 수 있는지가 나오고요. 슬롯이 3개입니다. 공격형, 방어형, 이제 기타. 이렇게 3개를 하실 수 있고요. 같은 타입은 동시에 못 차기 때문에 이렇게 더 좋은 걸로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겉으로 이제 보이는 타이틀을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 타이틀 적용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겉에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넣으시면 되고 옵션은 옵션대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 타이틀은 또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공지를 드리겠지만 좀 퍼스트 키를 하신다라던가 좀 명예로운 액션을 좀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타이틀을 저희가 별도로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 타이틀은 옵션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냥 명예롭게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만 달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 투기장 여기에 그 참여 보상이 있었잖아요. 여기 협력에 그 전에 참여 보상만 해도 드린다라고 했던 네, 요게 다들 우려해 주셨던 것처럼 어뷰징 요소가 있었어요. 오토 어뷰징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승리 보상만 있습니다. 업적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업적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죠. 네. 이쪽에 보시면은 1332개. 예,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강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게 좀 저희가 안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안내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1월 16일 일요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 다운로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좀 시간을 말씀드리면 사전 다운로드 시간은 11월 16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11월 1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의 격차가 발생이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서버의 인원을 이때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존 서버를 수용해서 증설을 해서 첫날 11월 16일 오후
2시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할 때 서버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서버를 빠르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다운로드를 2시간 먼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웹이라던가 모바일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퍼플을 설치하셔가지고 이제 게임에 실제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접속을 하셔야 되는 네.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네, 2시에 딱 하시려면 미리 다운로드를 하셔야 받으셔야 됩니다. 돼요. 천족에 2개 서버, 마족에 2개 서버 이렇게 총 4개 서버를 저희가 첫날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런칭 때 사용할 전체적인 서버를 안내 드리고요. 런칭 때도 물론 저희가 접속하실 수 있게 다 풀은 만들어 놓겠지만 좀 사람들이 많은 서버에선 대기열이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신규로 오픈되는 서버로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PC에서 퍼플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온2를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아이온2를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종족을 누르시면 서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종족의 서버를 선택을 하셔서 커스터마이징에 들어오면은 캐릭터가 생성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셨다 싶으면은 천천히 커스터마이징 할 거 다 하시고요. 그 다음 캐릭터 명도 천천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커스터마이징 창에서 내가 튕겼다 혹은 근데 내가 뒤로 딴 데로 해서 다른 서버로 갔다 그러면은 저희가 잡아놓은 TO를 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달에 캐릭터를 먼저 선점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천천히 서버 선택 다음 마지막 날 오셔도 됩니다. 커스터마이징 천천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종족 서버에서 본인이 그때 생성했던 서버밖에 안 뜰 거라서 커스터마이징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요 사전 다운로드와 커스터마이징 빠르게 할 수 있는 꿀팁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좀 안내 드릴게요. 네. 자, 지금부터 따라 하셔도 돼요. 처음에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면은 저희 아이온2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네, 아이온2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에서 누르시면 요 이 창이 뜹니다. 네, 이 창이 뜰 텐데 저기서 퍼플을 지금 다운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고 퍼플을 설치하시고 퍼플에 로그인을 먼저 하세요.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퍼플을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 뜰 텐데 여기서 왼쪽에 보면 스토어라는 공간이 있어요. 스토어를 클릭하시고요. 스토어가 안쪽에 있기 네. 때문에 메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꿀팁입니다. 여기서 아이온2 자동 설치 신청을 지금 눌러 놓으시면은 예약을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쪽 로비로 이렇게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자동 설치 신청 완료라는 버튼이 활성화될 텐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11월 16일 날 오후 12시에 PC가 켜져 있으시고 퍼플에 로그인 되어 있으시면 자동으로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알아서 다운받고 설치하고 다 할 테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하시고 혹시 12시에 설치가 안 된다 싶으면 수동으로 좀 설치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2시에 실행을 하시고 클라이언트가 뜨면은 서버를 빠르게 선택하셔서 커스터마이징 창까지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서 캐릭터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미리 좀 귀찮아서 안 해야지 하다 첫날 또 까먹으시고 뭐 바쁘셔도 못 하시고 설치해야지 했는데 막 설치하느라 2시가 넘어가면은 좀 힘드실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죠. 계정당 1개의 캐릭터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PC 환경에서만 생성이 가능하고요. 웹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리고 접속자 수나 이런 거 저희가 좀 넉넉하게 해놨고 이거 플레이를 좀 오래 하실 건 아니긴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접속을 하셨으면 저희가 게임에 사실상 들어왔는데 게임 접속만 막아놓은 거라서 대기열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저희가 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풀이 꽉 차면 캐릭터 생산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생성된 후에는 클래스와 캐릭터 이름 변경, 커스터마이징, 수정, 캐릭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밤 12시로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낮 12시입니다. 11월 16일 점심 12시. 이렇게 저희가 요 안내를 사실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거래소 통합거래소요. 아니 저희는 서버별 거래소로 하려고 합니다. 커마 변경 유료입니다. 예. 가끔 저희가 이제 행사로 변경권을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그 커마 변경 유료인 이유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웹에서 올려서 커스터마이징 이제 내가 이쁘게 올린 거를 구매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적용 비용 일부가 제작한 사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던전은 하루에 몇 번 돌 수 있나요? 좀 에너지가 있으면 되는데 좀 최대 3번 정도 돌 수 있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레기온 콘텐츠는 지금 없습니다.
창성 나오나요? 했는데 창성은 없습니다. 네, 창성은 없습니다. 네, 파티 매칭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은 파티를 맺고 들어가시면은 다 파티원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방에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자동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평캔 있고요. 멤버십 2종입니다. 멤버십은 저번 방송에서 좀 설명드리고 가격도 말씀드렸죠. 예. 그 배틀패스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가 배틀패스 화면이고요. 배틀패스가 총 2종이 있고요. 한 종은 1000큐나, 한 종은 1500큐나로 저희가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배틀패스인데 시즌 패스예요. 한 기간을 시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26년 1월까지 되어 있어서 거의 2달 가까이 사용하는 패스입니다. 패스입니다. 그리고 요거 패스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외형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귀엽죠? 배틀패스로 활성화하시면 이런 외형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형에 뭐 능력치 없고요. 예, 네, 닫아버렸네. 예, 그렇습니다. 능력치 전혀 없고요. 합쳐서 싸게 판다고 했는데 얼마인가요? 45,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9,700원과 29,700원이 있다고 드렸고 그걸 합쳐서 살 수 있는 건 45,000원. 멤버십을 안 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저희 그 거래소 이용과 개인 거래 이용이 첫 번째 멤버십을 구독하지 않으시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19,700원에 들어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거래소입니다. 1계정 1캐릭이라면서요. 네, 그건 저희가 사전에 생성할 수 있는 숫자를 1계정 1캐릭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실제 게임이 런칭이 되면은 별도로 슬롯이 더 열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셨을 때는 다른 슬롯을 더 열 수가 있고요. 예, 기본 이거는 좀 슬롯은 4칸 제공되고요. 확장을 4칸 더해서 총 8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방어구 재질 없습니다. BJ들 프로모션 없습니다. 네. 예, 창고 공유 되는 게 아이템들이 있고요. 안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거래소 통합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버별입니다. 하우징 없고요. 보스템이요. 개인별로 가져가는데 보스가 직접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주사위나 키나로 이제 분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간 공유되는 자원이 있냐고 하십니다. 키나가 캐릭터 간 공유되는 네. 자원입니다. 큐나도 공유되죠. 네, 큐나 공유되고요. DP 스킬 없습니다. 도감 능력치는 별도로 없고요. 추가 킥 슬롯은 없습니다. 무기 접으면 왜 안 보이냐고요? 저희는 이 외형을 조금 더 중요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로 가리는 것보다는 이제 뒤태가 잘 보이도록 저희는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냅샷이 있어요. 스냅샷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카메라 모드가 됩니다. 이 카메라 상태에서 줌인, 줌아웃도 다 되고요. 줌아웃 다 되고 이렇게 모션을 미리 취해 놓으시면 그 모션 그대로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나중에 스타일샵에 올리실 때 이 기능을 쓰셔야 돼요. 따로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촬영하면은 파일이 퀄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외형 정보가 같이 심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커스터마이징 정보 포함을 반드시 누르시고 촬영을 착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사전 생성된 캐릭 삭제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저거는 안 됩니다. 네. 치유실 자동이냐 아닙니다. 자동 안 됩니다. 길드 던전 있나요? 기술 던전 없습니다. UI 편집은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PC UI로 다 넣을 때 그때 다 되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저희 약속 중에 하나였죠. 예, 네, 예, 저희가 맞습니다. 런칭 이후에 UI도 이거를 잊지 않고 저희가 꼭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고치는 기능 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창고는 통합이고요. 멤버십은 서버당이고 예. 패스는 캐릭터당. 예, 캐릭터당입니다. 패스는 캐릭터당입니다. 멤버십은 서버 안에 모든 캐릭터한테 적용될 예정이고요. 글로벌 오픈 언제 하는데 저희가 한국 런칭 빨리 하고 예. 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길드 창고 있나요? 길드 창고 현재는 없습니다. 기능은 있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안 넣었습니다. 길드 버프에 없습니다. 대만이랑 서버 공유하냐? 아닙니다. 일단은 분리해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기능으로는 되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끼리 대만 사람끼리 모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기 강화하면 이펙트 있습니다. 예, 어비스 시간 제한이 있고요. 던전 3회 네. 끝나면 더 못 가나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근데 던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던전도 초월이 있고요. 원정이 있기 때문에 원정은 3회, 초월은 2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던전 입장권 판매하냐 하는데 판매하지 않습니다. 큐나로 판매하지 않아요. 예. 다만 인게임에서 키나로 해서 사시는 건 있습니다. 액세서리 자체가 다 인게임입니다. 방어구 클래스 구분 없습니다. 약간 액세서리 개념을 좀 다르게 보면 귀걸이, 그쵸. 목걸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외형으로 저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외형은 외형은 있을 존재합니다. 수 있어요. 그리고 앱플레이어 가능하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막을 거예요. 예. 사실 그거 열어주는 순간 이제 봇들이 너무 많이 네. 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다 막을 예정이고요.
이번 캐릭터 선전부터는 퍼프를 미리 준비해서 다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샵입니다. 요 패키지가 저희가 한종 준비를 했고요. 예, 요거는 기존 여기서 팔고 있던 상품들을 묶어서 예, 조금 싸게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외형입니다. 외형이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시는 상품과 큐나로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어떤 외형을 판매할 건지 외형을 선택을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서 그 눈동자 모양을 하시면은 네, 메이드 상품이 있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교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패딩 예, 상품이 그리고 있고요. 아까 이제 네, 검성, 검성이 차고 있던 큐나 상품. 요거는 수호성. 예, 수호성이었죠. 단품을 클릭해 주시면 단품에서는 이런 머리띠 장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식들이 있고요. 뭐 귀걸이 같은 것들도 있고 옷 염색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깨에 올라가는 요 귀여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간제 아닙니다.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얘를 기간 동안 쓴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판매 시간입니다. 판매, 네, 시간. 판매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시면 영구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것들로 이런 것들 그냥 재미 요소죠. 요거는 능력치가 없습니다 전체. 예. 그래서 하시다가 좀 재밌게 해볼까 하면은 그렇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날개창에서 보셨던 날개들 여기서 날개들 판매하고 상종이 있고요. 있고요. 이제 블랙 드래곤이죠. 예전에 보셨던 블랙 탈 것. 드래곤 탈 것입니다. 예, 화이트 드래곤이고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하는 탔습니다. 모형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하늘 고래라는 하늘고래. 예, 저희 하늘 떠다니는 고래고요.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 사줄게요.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티켓이 없습니다. 예, 티켓이 없습니다. 검은 구름 무역단 네, 검은 구름 무역단이 뭐냐면요. 약간 럭키 상점 같은 느낌이에요. 4시간에 한 번씩. 예, 시간당 한 번씩 갱신이 되고요. 이 갱신될 때마다 여기에 이제 뭐 신석 외형 같은 것들을 키나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이 너무 힘들어하면 키나로 좀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요거는 나오는 것 중에서 이렇게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랜덤 요소입니다. 이거는 저희 선택을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고 본인한테 잘 떴다 그러면 사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거 보면 이제 보유 중인 것도 표시가 되니까 보유 중인 거를 피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 요거 돈 아니에요. 요거 키나입니다. 키나입니다. 키나.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내용은 여기입니다. 아 마일리지요? 마일리지는 앞에서 보셨던 큐나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그냥 마일리지로 한 번 더 사실 수 있는 겁니다. 패스 아까 보여드렸어요. 패스는 시즌 패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달 동안 이용 가능한 패스고요. 예, 종족간 밸런스 차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초반에 퀘스트 할 때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면은 몬스터 리스폰 타임을 대폭 감소시키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조작하는 거 하실 때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초반 사람 많이 몰려서 그런 거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오늘 방송도 좀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런칭하고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런칭 전에만 너네 방송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재미도 있고 네,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운영을 좀 진행해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런칭 후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중요 업데이트가 있을 때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예.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은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조그만 내용이라도 여러분들과 좀 가볍게 소통하는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방송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아이온2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아이온2 버튼을 저희가 받았고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할 친구입니다. 네. 캐릭터가 인사할게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